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은 무슨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마음속 깊이 생각해 왔던 주제로 오늘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수업을 들어보시고 이 수업 내용이 좀 마음에 드신다면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머니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여러분이 당장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끊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원을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교사가 18년째인데 교사 18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봤겠어요. 1년에 300명씩 봐도 벌써 5,000명 넘는 학생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는 것, 그리고 어떨 때 배움이 일어나는가, 어떨 때 배움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이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본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평균적인 한국의 중학생들이 보내는 일과 시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여기가 밤 12시입니다. 여기가 낮 12시예요. 여기가 새벽 6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녁 6시예요. 그러면 보통 중학생들이 뭐 12시 정도에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7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은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제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한 8시에 학교를 가서 보통 이건 평균입니다. 4시 정도에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그리고 집에 가서 잠시 쉬죠. 그리고 보통 6시부터 이제 학원이란 걸 갑니다.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학원에 가죠. 그래서 하루 이 스케줄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 학교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자유 시간을 가진 후에 그다음에 학원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되게 빡센 스케줄인데 이렇게 계속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가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몇 년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3년간 거의 계속 학원을 가니까요. 이런 식의 생활을 매일 이런 빡센 생활, 쳇바퀴 도는 생활을 몇 년을 하죠. 자, 사람이 몇 년만 이런 스케줄로 굴려버리면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보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 이런 식으로 몇 년만 살면 자신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다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은 왜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남이 시켜서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 행복하다는 감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자기 하루에 자유시간이 이때 조금 이 정도밖에 없으면요, 자기가 되게 불행하다는 감각을 갖게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불행합니다. 아, 오늘 또 엄청 돌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몇 년째잖아요. 첫 번째가 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 그리고 초기 우울증, 이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한국에 있는 중학생들 누구라도 청소년 심리 상담에 데려가서 상담을 해보면 초기 우울증이 거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빡센 스케줄로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중력을 100%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따 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약 한 평균에서 50에서 60% 정도만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오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볼 거야 하면서 학교 수업 집중을 90% 이상 100% 가깝게 엄청 집중한 후에
또 잠깐 쉬었다가 학원에 가서 또 100% 집중력을 발휘하면 이런 생활은 결코 한 달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학습 강도가 아니에요. 어떤 어른도 데려와서 이렇게 학교에서 8시간, 학원에 3시간, 합해서 하루에 11시간씩 앉아서 누가 하는 말 가만히 들으라고 하면 누구도 100% 집중 못합니다. 이건 어른들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이 스케줄로 한 달만 돌려버리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소화하려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힘을 빼게 돼요. 학교에서 집중을 안 하죠. 계속 딴 생각도 하고, 듣기 싫은 수업에서는 체력과 집중력을 최대한 세이브 해놓죠. 학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가서 50에서 60%의 집중력으로 듣게 되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요? 자유시간은 자유시간대로 뺏기고 공부의 집중은 집중대로 안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부도 썩 되지 않으면서 계속 내 시간을 남한테 뺏기는, 자유시간을 뺏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자기의 체력이나 정신력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버티기 위해서라도 좀 힘을 빼게 되죠.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이클로 돌면 지금 여러분이 겨우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요때 조금,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끝나자마자, 학교 끝나서 학원 가기 직전까지 요 시간 조금,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종례를 늦게 해주거나 뭐 좀 집에 안 보내거나 하면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싫죠. 이때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때 조금, 그리고 학원 갔다 와서 이제 뭐 씻고 간식도 좀 먹고 나서 잠자기 직전까지 이때 조금입니다. 정말 겨우 어른들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나야 자유시간 조금, 어른들이 억지로 시킨 것 겨우 조금 하고 나서 자유시간 조금입니다. 이 자유시간마저 숙제 때문에 엄청 이렇게 시달리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시간이 아주 조금 나면 인간은 누구나 고귀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가장 1차원적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가장 동물적인 욕구에 충실하게 돼요. 너무 다른 시간에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겨우 자기가 이렇게 확보한 자유시간에 고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렇지만 몸에는 해롭지만 불량식품 같은 행위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 남자들한테는 게임이죠. 그리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야동을 좀 보거나, 아니면 SNS에 몰두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심리학 용어로 코스팅이라고 해요. 코스팅.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다음에는요, 자기한테 제일 설탕 같은 불량식품이지만 몸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입에 땡기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게 코스팅이에요. 자기가 하루 종일 마이너스적인 일을 억지로 감당해야 하면 불량식품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겨우 확보한 자유시간에 독서나 악기나 뭐 운동이나 이런 좀 고귀한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가장 불량식품스러운 게임이나 뭐 야동이나 SNS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스케줄로 돌리면 네 번째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요, 점점 취침 시간이 늦어져요. 왜냐? 겨우 하루 종일 정말 하기 싫은 일에서 겨우 여기에 자유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잔다는 게 너무 억울해집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겨우 확보한 자유시간인데 이러면서 자는 일 자체가 억울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취침 시간이 늦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1시, 2시,
뭐 페북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보다 보면 점점 취침 시간이 늦어지죠. 1시, 2시. 그러니까 이제 2시 좀 2시, 3시 점점 이렇게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시 졸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 취침 시간과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늘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하루에 8시간씩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어쩌란 말이냐? 이 시간표를 바꿔봐야죠. 뭐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실천할 사람도 있고 실천 안 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똑같다 칩시다. 7시에 일어나서 뭐 8시에 학교 와서 8시부터 4시까지 학교 간다고 칩시다. 잠은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잠은 11시에 자라.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라. 그래서 8시간 정도 취침을 확보를 해라. 8시간 정도 수면 시간, 취침 시간을 확보를 해라. 그 다음에 여기가 다 학교에서 이제 싫지만 억지로 보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4시부터 11시까지를 순전히 자기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내가 마냥 노는 시간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간 7시간 정도를 통째로 여러분 소유로 하고 이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 4시에 집에 왔는데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6시까지는 난 좀 그냥 코스팅 좀 할래. 이 시간에는 뭐 게임도 좀 하고 유튜브도 좀 보고 SNS도 좀 보고 할 거야. 건들지 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좀 쉴 거야. 쉬십시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마음껏 쉴 거야. 7시까지는 내 6시부터 7시까지는 좀 차분하게 저녁밥도 먹겠어. 좋아요. 내가 7시부터 9시까지는 이 시간만큼은 그날 배웠던 걸 복습을 좀 해보겠어. 그리고 다시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뭐 음악을 좀 듣든지, 아니면은 독서를 좀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선생님, 그러면 아까 시간표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여기 또 저녁에 2시간 정도 공부하라는 거랑 저녁에 학원 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엄청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감각은, 그런 느낌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느낌입니다. 자기로 하여금 자유인이라는 느낌을 주게 돼요. 이것은 자기가 아까처럼 학교와 학원을 뺑뺑이 도는 그런 생활은 자기가 노예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거의 끝낼게요.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서 워라벨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워라벨은 뭐냐면 직장인이 워크와, 그러니까 직장 일과 자기 개인으로 사는 삶을 밸런스를 좀 지켜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워라벨이에요. 워라벨. 직장인들이 이제 예전처럼 직장에서 일만 하는 그런 삶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일과 내 자신의 삶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다면 6시 이후의 삶, 6시 이후의 삶은 좀 내가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도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렇게 나만의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요즘 새롭게 뜨는 말이 우리 학생들에게 스라벨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터디와 라이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보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해서 충분하니까 4시 이후로는 학생들 각자의 삶을 좀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스터디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이 살고 있는 삶이 결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공부할 때 바짝 공부하고 놀 때 그리고 멋있게 빡 노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공부에 지쳐 있고 시달려 있지만 정작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정쩡하고 이상한 방식의 삶입니다. 이런 방식의 삶을 하루빨리 탈피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학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저는 학원을 좀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머니한테 학원을 끊으려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4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과 딜을 해야죠. 엄마 내가 계획표를 세워봤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 나 학원 그만 다니게 해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뭔가 알아서 척척척척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대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서 보여줘야죠. 그럴 때 어른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처럼 굴면 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어른처럼 행동하면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디자인하고 실천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